안녕하세요. 천공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 넓은 거실도 있는데 이 조그만 저의 이 조촐한 침실에서 영상을 찍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찍으면 이상하게 영상이 좀 잘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말을 좀 편하게 하는 것 같아요. 이해해 주시고요. 자, 오늘 드릴 토픽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리바운드 관계, 여러분의 X의 리바운드가 아작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신호 몇 가지 말씀드리고요. 이 리바운드 얘기는 앞으로도 계속 할 거예요. 할 그 건덕지가 아주 많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아이템이죠. 상대 X가 여러분과 재회를 원할 때 보여주는 쪽의 밀당 게임 플레이, 이런 거 제가 한두 가지 또 얘기를 하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일단 이 구독, 빨간 구독을 검은색 구독으로 바꿔주세요. 빨간 거 누르시면 됩니다. 구독을 해주십시오. 자,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한테 덕담 한마디를 드리죠. 이 관계란 것이 어느 정도 확립이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계에 어느 정도의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그 헤어질 때, 그리고 관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잘하는 말이 이거야. 우린 안 맞아. 우린 안 맞아. 안 맞는 것보다는 서로 노력을 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이 관계란 것은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자, 본인이 어떤 그 관계에 있어서 불만이 있으면 이것을 직선적으로 자기의 감정을 표시하면서 불만을 토로하는 거, 이것은 관계에 절대 발전이 안 됩니다. 연애란 것은 일종의 게임이에요. 게임이라고. 연애 그런 식으로 관계에 자기가 주는 불만을 토로해서 직선적으로 어떤 관계를 해결해 나가려는 그러한 어떤 시도. 그 다음에 조금 머리를 쓰신다는 경우에는 가짜 이별을 선언해서 어떤 정치적인 입지를 올리겠다라는 그러한 게임. 이 두 가지의 경우는요, 이 하수들이 쓰는 방법입니다. 연애 하수들이. 연애 고수는 어떤 방법을 쓰냐? 본인의 매력 가치를 향상시킵니다. 자, 남녀 관계는 도덕의 관계가 아니야. 누가 옳고 누가 틀리고 내 말이 맞고 나는 올바르고 정당하게 행동을 했는데 너는 왜 정당하지 못하고 공평하지 못한 행동을 하냐. 그래서 내가 옳고 네가 틀리다. 이런 설득으로는 관계가 절대 좋아지지 않고 본인한테 유리한 프레임으로 연애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남녀 관계의 다이나믹의 핵심은 매력이야. attraction. 그러니까 뭔가 이 연애 관계가 본인한테 불리한 쪽으로 연애 프레임이 흐른다. 이 다이나믹을 자기한테 유리한 프레임으로 만들고 싶으면은 본인의 매력 가치를 향상시켜야 합니다. 뭐 가벼운 밀당 정도도 어느 정도 가능하죠. 그 방법은 제가 계속 리서치도 하고 또 다른 제가 하는 방송에서도 그런 얘기는 제가 많이 합니다. 자, 이 정도로 얘기를 끝내고, 자, 오늘 첫 번째 토픽. 여러분의 X의 리바운드 관계가 잘 되고 있지 않다라는 신호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왜 당신을 찬 X가 새로운 리바운드를 만드냐, 그들의 심리 상태를 먼저 파악을 해야 합니다. 오케이? 남자든 여자든. 자, 인간 제가 많은 사람들과 상담하면서 리바운드 관계가 형성이 됐다. 나를 찬 여자가 지금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여자가 다른 남자와 잠을 자긴다. 성적으로 성관계를 하는 거 생각하면 끔찍하다. 매우 끔찍하죠. 충분히 그 여러분의 심정을 제가 이해합니다. 자, 그럼 제가 이런 식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대부분의 리바운드 관계는 오래 못 간다. 그것은 뭐 통계, 연구 조사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확실히 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이 리바운드 관계를 만드는 이유는요. 첫 번째 이유는 그 당신과의 이별에서 오는 그 후폭풍이죠. 소위 말하는 트라우마. 이런 것을 견뎌내고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일종의 어떤 제3자를 이용하는 것이야. 대개는 그렇습니다. 경우가. 제3자인 남성, 제3자인 여성을 이용하는 거죠. 대개 리바운드는 여자들이 하기가 용이하죠. 요즘 테크놀로지가 발달이 돼 있기 때문에 뭐 데이팅 웹이나 뭐 여러 가지 채팅 사이트 들어가서 그 본인의 뽀록 사진 아니면 진짜 사진, 합성 사진 올리면 수십 명의 남자가 달라붙잖아. 그 중에서 한 명 고르면 되는 거 아니야. 제일 호구 같은 놈.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의 쓸쓸한 마음을 달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이별한 후에 자기의 이 공허한 가슴을 채워줄 수 있는 어떤 남자가 필요한 거죠. 이 남자가 자기한테 뭘 주겠어? 이 남자는 되게 연애 경험도 없는 남자일 확률이 높고, 이 남자는 이 당신의 엑스, 당신을 찬 그 여자로부터 수많은 밸리데이션, 관계를 확립시키기 위해서 선물도 주고, 꽃도 사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온갖 칭찬을 할 거 아니야. 이러면서 그 여자는 이 남자를 이용하는 거야. 당신과의 이별에서 생기는 후폭풍을 채워주기 위해서 제3자의 호구인 남성을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것을 굉장히 exaggerate, 과장을 해서 SNS에 활발히 올리죠. 그래서 이렇게 그 새로 사귄 그 리바운드를 그 SNS나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나 카톡을 통해서 장렬하게 과시하는 경우는 그 반대의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만큼 여자가 힘들어하는구나. 그 리바운드는 가짜일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 여자가 이 새로운 리바운드와 깊은 관계를 시작한다 하더라도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지금 당신을 찬 그 여자, 그 남자는 연애를 100% 실패한 사람이야. 실패해왔잖아. 당신하고 헤어졌잖아, 지금. 그 이전에, 당신과 연애하기 이전에 얼마나 많은 남자, 얼마나 많은 여자와 연애를 했는지 몰라도 지금 당신과 깨졌잖아요. 그러니까 연애 실패 경험이 100%인 경우지. 그렇지 않나요? 지금까지 사귀어온 이성관계가 100% 실패한 여자야. 100% 실패한 남자야. 연애 하수라고 어떻게 보면, 응? 이 남자가 새로운 여자, 새로운 남자를 만났는데 이 관계가 또 잘 될 거라는 확신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까지 성적으로 얘기하면, 타율로 얘기하면 일할 때야, 일할 때. 3할 타자가 아니라 1할 타자야. 아주 성적이 형편없는 당신의 X가 새로운 남자를 만나는데 왜 이 남자하고만 잘 돼야 합니까? 당신하고도 깨졌는데 이 남자하고도 깨질 확률이 존나 높아. 릴렉스. 깨질 확률 높다고. 오케이, 제가 좀 흥분을 가라앉히고, 자, 그 다음 이 상대 이성, 당신을 찬 그 남자나 그 여자가 새로운 리바운드를 좀 사귀었잖아요. 그러면 그 새로운 리바운드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놈인지, 어떤 여자인지를 잘 보세요. 자,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릴게요. 그 새로운 리바운드가 당신과 비교를 해야 일단 자기 자신과 객관적으로 냉정히 비교를 하세요. 비교를 할 때 당신하고 완전히 반대인 남자다. 당신과 완전히 반대인 여자이면은 그 관계는 100% 깨져요. 왜 그런가 얘기를 해줄게요. 자, 예를 들어서 당신이 굉장히 성격이 예민하고 그리고 이 여자친구한테 굉장히 그 나이스했던 남자, 나이스한 남자. 자, 나이스 가이는 매력이 없습니다. 왜? 지루하거든. 나이스 가이는 지루합니다. 그래서 차입니다. 그럼 반대, 나쁜 남자는 굉장히 자기 중심적이고 사이코패틱하고 여자한테 잘 해주지 못하잖아. 이런 남자도 차요. 여자는 그 중간에 있는 타입을 원한다고. 균형 잡힌 밸런스 있는 남자를 원해. 그런단 말이야. 근데 당신이 니디하고 나이스 가인 남자야. 헌신적이고. 근데 이번에는 굉장히 상남자를 사귀어. 마초과에다가 완전히 타이론 같은 남자를 사귀어. 막 식스팩도 있고 막 존나 마초야. 나같이 아니더라도 하여튼 그런 남자야. 개 상남자야. 이거는 왜 그러겠어? 당신 때문에 사귀는 확률이 높아.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어떤 당신을 보여주기 위한 어떤 과시성도 있고 즉흥적으로 이 여자가 선택을 잘못한 경우도 있고 대개는요 현명한 여자고 진심으로 그 새로운 관계가 잘 되길 바라면 이성적인 선택을 합니다. 당신이 니디하고 나이스가이고 예민하고 질투심 많고 통제적이고 집착하고 그런 남자에서 당신이 차였어. 그러면은 그렇지 않은 완전히 반대인 남자, 완전 마초인 남자, 여자한테 쿨하고 완전 상남자적인 이런 남자를 찾진 않아. 중간 그 미들 밸런스 있는 그 중간에 있는 남자를 찾아. 근데 당신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성격, 반대되는 타입,
반대되는 신체적, 당신은 스킨이 나이스 가인데 스킨이 오고 날씬한 체격인데 상대는 막 건장한 우람한 체격이다. 이것은 그 여자가 실수를 했거나 잘못 선택했거나 어떤 당신한테 보여주는 과시성의 그런 남자일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정말로 리바운드가 걱정이 되면은 지금 당신 X가 현재 살고 있는 리바운드가 어떤 유형인지를 보세요. 그러면 이게 깨질 수 있는 관계인지 잘 될 관계인지 여러분 어느 정도 그 추정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인데 리바운드는 되게 깨집니다. 그리고 여러분한테 대개는 긍정적인 효과를 주면서 깨집니다. 반드시 연애 관계는 비교를 하게 돼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 나중에 더 말씀을 드릴게요. 비교를 하면 할수록 여러분이 유리합니다. 오케이. 자, 리바운드 얘기는 여기서 대충 접고 그 다음에 저저번 방송에서 제가 얘기했던 그 당신의 X가 당신한테 재회를 원할 때 하는 일종의 신호, 게임 이런 걸 제가 얘기하다 마쳤는데 오늘 지금 나머지 것도 얘기를 할게요. 오늘은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당신 찬 X가 당신하고 지금 그 재회를 원하는 거야. 근데 그냥 단순하게 정말 내가 잘못했다. 예림아, 진짜 내가 잘못했다 오빠. 내가 잘할게. 우리 재회하자. 이런 식으로 오지 않는다고 제가 얘기했죠. 그렇게 오는 경우도 있긴 있어. 100 하나씩은 있어. 정말 착한 남자, 착한 사람, 나 같은 사람은 그렇게 하겠죠. 근데 대개는 그 거절에 대한 fear, 공포심이 있기 때문에 게임을 하면서 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드리는 말씀이죠. 친구하자고 합니다. 친구하자. 우리 친구하자 하면서 옵니다. 그럼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게 좋은 신호입니까? 일단은 좋은 신호예요. 상대가 친구하자라는 식으로 당신의 X가 당신한테 접근하면은 이것은 일단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여러분이 어떻게 대응하냐가 중요하죠. 친구라고 하자라고 지금 그쪽에서 오퍼가 들어왔잖아. 그럼 이걸 받아들이냐?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난 너하고 친구 안 된다. 네가 깨끗이 재회를 하면 재회로 할 것이고 아니면은 그냥 헤어지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강대강으로 나가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친구를 받아줘. 오케이 친구해.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돼. 친구가 됐기 때문에 내가 이제 잘 꼬셔서 연락도 하고 데이트도 하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선물도 하고 나이스하게 하면은 이게 재회로 이루어질 거다.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그들이 노리는 거야. 그게 낚싯밥이야. 친구하자라는 것은 낚싯밥입니다. 여러분 걸려 들어가면 안 돼. 자, 왜 그런지 설명해 줄게. 자, 그들은 당신을 찬 사람은 일종의 나르시즘도 느낀다고 했죠. 그렇죠. 그리고 당신하고 재회할 생각도 있어. 그지만 이 연애를 해보다가 이별 당했을 때 여러분의 심리는 어마어마하게 복잡해. 여러분 알잖아. 그 심리 나 이해해. 여러분의 심리가 아침에 이 생각 들다가 저녁 땐 다른 생각 들고 오후에는 좀 기분이 괜찮고 이제는 이별이 이제 내가 트라우마를 해결한 것 같은데 섭외가 갑자기 후폭풍 때리고 막 이러잖아. 내가 잘한 것 같고 내가 잘못한 것 같고 상대가 쌍년 같고 아니 상대가 천사 같고 막 이러잖아. 아니 또 여러분이 그런 인터넷 스트러글이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런 상태야. 그 사람도. 그렇기 때문에 당신으로부터 어떤 이고 스트러글을 원하는 거야. 내 자존심, 내 자존감을 다시 상승시키기 위해서 당신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친구하자라고 할 수도 있어. 당신하고 재회하고 싶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면 당신이 어떻게 하겠어? 굉장히 잘해줄 거 아니야. 선물도 사주고 막 다시 어떻게 재회를 하기 위해서 당신이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할 거 아니야. 그거를 그쪽이 예측을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당신이 그 카드를 보여주면 안 돼. 그렇게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면 안 된다고. 그리고 여러분이 주는 온갖 그러한 선물 공세, 응? 여러분이 주는 수많은 그런 것들을 다 단물 꿀 빨고 한마디로 다 도망간다고 다시. 그런 확률이 높아져. 그런 찬스를 주면 안 돼. 어떻게 하냐? 친구하자. 첫 번째 옵션은 친구를 거절하는 거야. 오케이? 두 번째 옵션 친구해. 그리고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야. 그냥 계속 이별한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럼 그쪽에서 연락 오면은 받아줘. 수동적으로. 그쪽에서 데이트를 신청하면 받아줘.
그쪽에서 제외하자고 하면 받아줘. 이런 식으로만 하세요. 여러분이 먼저 연락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먼저 전화하거나 먼저 데이트 신청하거나 이러지 마세요. 오케이? 자, 저번에 제가 이별의 명확성이라는 방송에서 특히 여성분들한테 제가 이런 경고를 했죠. 남자가 당신의 섹스를 위해서 당신을 이용할 수가 있으니까 조심해라. 자, 키스를 만약에 한다. 관계가 부드러운데. 근데 이게 내가 이용당하는 것인지, 거기서 촌스럽게 오빠 나랑 키스하면 제어가 되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참 창피하잖아. 그러잖아요. 그 이별의 명확성에서는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가 인간이 사회적인 동물인데, 체면이 있고 그럴 수도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키스를 한다. 하세요, 키스를. 키스 정도까지는 괜찮아. 그리고 나서 남자나 여자가 더 가려고 하면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하세요. 키스까지만. 오케이. 이러면서 계속 여러분은 상대 간을 보세요. 오케이. 친구 하자. 친구 받아주세요. 하지만 천천히 가세요. 천천히.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한테 유리한 프레임을 여러분이 잡고 가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이 안 달라가지고 제외하자,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나올 때까지 그 프레임을 몰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쪽에서 친구하자, 받아주는 것도 오케이, 안 받아주는 것도 오케이, 받아줬으면 절대적으로 수동적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이 먼저 몸이 달아가지고 막 적극적, 능동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을 이렇게 눌러주세요. 네.